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산회계 1급 91회 실무 기출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 913번 회사명 주 용문전자는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는 6기, 회계기간은 2021년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사 코드 913번 주 용문전자로 로그인 하신 다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은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자료고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는 문제에 여기에서 거래처 코드, 회사명, 거래처 유형,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업태, 사업장 주소, 단, 사업장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할게요. 기초정보 관리에서 거래처 등록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거래처 코드가 201, 201은 일반 거래처 탭 이 범위 안에 있죠. 일반 거래처 맨 하단에 추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2021 거래처명은 주, 유미, 상사, 유형은 매출, 키보드 1번 누르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609-1869 대표자 성명 김유미,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가전,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75가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본사 영업부 직원 휴게실에 사용할 음료 등 구입이 빈번한 내용을 복류생비, 판관비 조교에 기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용의 조교를 각각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조교 9번째, 휴게실 음료 및 차 구입, 대체 조교 3번째, 휴게실 음료 구입 보통 인출이 있습니다. 계정 강문 및 조교 등록 메뉴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먼저 판관비, 복류생비 찾는 거 어떻게 찾는 거예요? 계정 강문 및 조교 등록 메뉴에서 키보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 누르시면 찾기 기능이 있죠. 여기에서 복리후생비 엔터 누르면 제조 원가 아니고 도급 원가 아니고 보관 원가, 분양 원가 아니죠. 판관비 811번 이렇게 계속 엔터 누르면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811번 여기에서 현금 조교 9번째, 휴게실 음료 및 차 구입, 대체 조교 3번째, 휴게실 음료 구입, 보통 인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문제 3번 당해연도 정확한 기초 원재료 금액은 당해연도 기초 원재료 금액은 전기말 원재료 금액과 일치합니다. 전기말 원재료 금액은 500만원이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원가, 명세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및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모두 수정 입력하시오. 전기말 원재료 금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기분 재무제표 첫 번째 전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원재료 이 금액이 얼마죠? 500이죠. 600을 500으로 수정하시면 돼요. 원재료 금액이 수정되었으면 제조원가 명세서 상에 기말 원재료 가액이 수정이 될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조회하시는 건 전기분 원가 명세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데이터가 변경되어서 이렇게 해당 금액이 변경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전기말 원재료는 원재료비 구할 때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정 과목 코드 501번 원재료비, 원재료비 계산 보조 창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600에서 500으로 수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 바뀌면 원재료비 바뀌고, 이게 바뀌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또 수정이 되어지는 거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하시고 제품 매출원가 계산 보조창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수정된 금액 얼마였어요? 3억. 3억으로 수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품 매출원가 바뀌고 단기 순이익도 수정이 되어지는 거죠. 단기 순이익이 바뀐 게 1억이에요. 이 금액은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이 되어집니다. 전기분 재무 제표에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변경된 전기분 손익계산서 단기순이익을 불러온다. 불러오는 거 상단에 F6 불러오기 클릭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바뀌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바뀔 거예요. 이 금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 2월 이익잉여금과 일치하는 거죠. 따라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본중 2월 이익잉여금 금액이 얼마였어요? 1억 2,300. 이렇게 이 금액을 수정하면 대차 차액이 사라지면서 정답 처리가 됩니다. 계속 똑같은 문제가 매회, 그러니까 유사 문제죠. 유사 문제가 매회 출제가 되고 있네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추가 입력하는 문제 밑에 1번부터 볼게요. 7월 4일 당사가 4월 4일 원재료 매입 대금으로 거래처인 성남전자에 발행하였던 어음 1,300만원 만기가 되어서 수표를 발행하여 갚다.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하면 대변에 지급 어음이고, 일반적 상거래에서 어음이 발행되었으므로 원재료 매입하고 어음이 발행되었으므로 대변에 지급 어음이고, 이 지급 어음 갚았죠. 부채 감소 자변에 지급 어음이에요. 지급 어음 누구한테 줄 돈? 성남전자 1,300만원. 수표를 발행하면,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에 당좌예금 1,300만원. 7월 4일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일반 전표 입력. 7월 4일 차변에 지급 어음 거래처 성남전자 금액 1,300만원 대변에 당좌예금 1,300만원. 문제 2번 8월 5일 당사는 봄날의 주식 100주 액면가 한 주당 5,000원. 이 주식을 90만원에 취득하였다. 주식 취득자 입장에서는 액면가액 무시하시고 취득 시 수수료 3만원을 포함하여 93만원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고, 해당 주식은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에요. 따라서 해당 주식에 대한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 거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이 금액은 매입 시 공정가치 90만원만 의미하는 거예요. 취득 시 수수료는 별도의 뭐다? 그렇죠. 여기는 수수료 비용이 되는 거고 984번 영업외 비용이죠. 모두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우리가 93만원이 됩니다. 8월 5일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90만 원. 차변에 수수료 비용인데 판관비 아니고 제조원가 아니고 영업외 비용이에요. 984 3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93만 원. 그 다음 문제 8월 13일 미국의 ABC 마트의 수출 선적일자 8월 3일 수출한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 회수하여 원화로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죠. 8월 3일 수출 당시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했을 겁니다. 매출유형 16 수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인데 그때 외화 외상 매출금 얼마다? 그렇죠. 이때는 $10,000 곱하기 1달러당 1,100원이기 때문에 수출 당시 장부상 외상 매출금은 1,100만 원이에요. 이 외상 매출금 회수하였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 ABC 마트 1,100만 원. 8월 13일 $10,000 받자마자 이날 환율로 환전하면서 보통예금 계좌 입금이 되었어요. 차변의 보통예금 이 금액은 $10,000 곱하기 1,050원. 금액은 원화로 1,050만 원이 됩니다. 1,050만 원. 1,100만 원짜리 외화 채권 회수하면서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죠. 떨어진 것만큼 덜 받은 거예요. 덜 받았으니까 차변에 외환차손, 외화환산 손실 아니고 외환차손이 되어집니다. 여기는 외환차손 금액 50만 원. 8월 13일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8월달 13일 대변의 외상 매출금 ABC 마트 1,100만 원, 차변에 보통 예금 1,050만 원, 차변에 외환 차손 50만 원. 9월 10일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만주를 주당 1,500원에 발행하고 증자와 관련하여 수수료 12만 원 제외한 나머지 증자 대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어요. 여기는 신주 발행 증자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묻는 문제죠. 신주가 발행되었으면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가액만큼 뭐가 증가한다? 그렇죠.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죠. 대변의 자본금은 만주 곱하기 한 주당 액면 가액 1,000원 하니까 이 금액은 1,000만 원이 됩니다. 10,000,000 증자와 관련되어서 증자 대금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죠. 예금 증가하는 건 만주 곱하기 1,500원에서 관련된 수료 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얼마죠? 만주 곱하기 1,500원 마이너스 12만 원 하시면 1,500에서 12만 원 뺀 거니까 1,488만 원이 됩니다. 할증 발행이고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 이 차이, 두 금액의 차이 488만 원 하려고 봤더니 뭐가 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200만 원이 남아있대요.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하려고 봤더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우선 상기하시면 돼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금액이 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288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 주발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9월 10일자 일반 전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로 이동하신 다음 9월 10일자 대변에 자본금 1,000만 원, 차변의 보통예금 1,488만 원, 대변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0만 원.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 288만 원. 문제 5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문제 5번 10월 15일 제조 과정에 사용될 원재료 30만 원, 시가 50만 원. 이 원재료를 공장 기계장치 수선하는 데 사용하였고 해당 수선은 수익적 지출 단기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원재료가 사라지는 거죠? 대변의 원재료 금액은 원가가 됩니다. 원가. 사왔을 때 사온 금액이 장부상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원재료 장부 금액을 제거해야 하므로 대변에 사라지는 금액은 원가예요. 원가. 또 이게 공장 수리하는데 사용됐으니까 자변의 수선비, 수익적 지출, 단기 비용, 제조 원가 처리하시면 되고 금액은 30이에요. 원재료가 본래 의도한 용도 이외 타 목적으로 사라진 경우 공장에 투입된 게 아니고 이렇게 수리하는 데 사용됐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조교 8번 타 계정 대체를 걸어야지 조교 8번 걸지 않으면 감점이거나 오답 처리가 되어집니다. 10월 15일자 일반전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 10월 15일 대변의 원재료 여기에서 조교 8번을 반드시 거셔야 돼요. 금액은 원가 30만 원. 사변의 수선비 제조 원가 520번. 금액 30만 원.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8일자 생산부서에서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계획적인 탐구 활동하면서 사용한 물품의 대금 100만 원,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이는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탐구 활동한 거죠.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이는 연구 활동으로 보시면 되고요. 연구 활동에서 쓴 돈은 경상 연구 개발비. 자변에 경상 연구 개발비가 되는 거죠. 이 금액이 100만 원. 단기 제조 원가가 됩니다. 제조 원가 500번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니까 대변에는 당좌 예금이 되겠죠. 대변의 당좌 예금 100만 원. 연구활동에서 쓴 돈, 연구비, 또 개발 단계에서 쓴 돈으로서 자산, 인식 요건이 만족되었으면 개발비, 무형자산,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상개발비가 되는 거죠. 연구비와 경상개발비 더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내장된 계정 과목이 경상연구개발비가 되는 겁니다.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8일 차변의 경상연구개발비 제조원가 금액은 100만원, 해변의 당좌예금 100만원. 문제 2번 메인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는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 4일자 매출 거래처인 성진상사의 대표이사 취임식 행사에 보내기 위한 화분을 건우 농원에서 구입하고 아래와 같이 전자계산서 발급받았어요. 화분은 면세품목 매입하면서 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매입 비용은 53 면세가 됩니다. 53 면세. 매출 거래처 취임식 행사에 접대하는 거죠. 차변에 접대비가 되어지는 거고, 접대비 금액은 11만원. 매출 거래처니까 판관비 800번대.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다. 대변에 현금 11만원이 됩니다. 가끔 물어보시는 게 접대는 매입색 불공제 사유이기 때문에 53 면세가 아닌 54 불공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면세 품목은 부가세가 있어요, 없어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불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접대하더라도 면세품목 매입하고 계산서 발급받으면 53 면세가 됩니다. 54 불공은 세금 계산서 수취하고 접대했을 때 그때 54 불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면세품목 매입하고 계산서 수취한 거니까 뭐다? 그렇죠. 53 면세.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8월 4일자 53 면세 품목은 화분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공급가액 11만원 공급 처명 주 건우 농원 전자 계산서 발급받은 거고 현금만 지급되었으니까 저는 분계 1번 현금으로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차변 계정 과목은 원재료가 아니고 그렇죠. 접대비 813번 입력하시면 돼요. 매출 거래처 접대한 거니까 판관비, 만약에 매입 거래처, 구매 거래처 접대했으면 제조 원가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 페이지 8월 16일자 주 카스팅으로부터 업무용 승용차 1000cc 초과했죠. 1000cc 초과했으면 개별 서비스의 과세 대상 자동차, 즉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되었습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하고 전자 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매입 유형 54 불공이 되어져요. 또 차변의 차량 운반구 취득 원가는 공급가액에다가 부가세 더하면 1900 곱하기 1.1 하니까 해당 금액이 2,090만원 20900 000이 되고 대금은 전액 외상이죠. 갚아야 할 빚 미지급금 누구한테 줄 돈 주 카싱 금액 20900 000이 됩니다. 8월 16일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8월 16일자 54 불공 공급가액은 1,900만원 부가세 190만원 공급 처명은 카싱 여기 전자 입력이죠. 분계는 3번 혼합이고 불공제 사유 F2 누르신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및 임차가 되겠습니다.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의 미지급금 그 다음 문제 9월 25일자를 볼게요. 주 용산으로부터 원재료 A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으며 대금 중 1,000만원은 제품을 판매하고 받아 보관 중이던 받을 어음을 배서 양도하고 나머진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죠. 여기는 원재료, 품목, 수량, 단가가 제시가 되었네요. 이걸 보고 그대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했는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세금 계산서 수취부는 매입 유형이 몇 번이에요? 매입 유형이 그렇죠. 50일 과세가 되어지는 거죠. 부가세 대급금 여기가 250이 되는 거고 차변에 원재료 매입 금액은 2,5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품을 팔고 어음 받으면 차변에 받을어음, 이 받을어음을 넘긴 거죠. 대변에 받을어음. 누구한테 받을 돈? 주 계포예요. 주 계포. 여기가 중요하죠. 금액은 얼마다? 금액이 1,000만원. 나머지는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급어음 누구한테 줄 돈? 주 용산이 됩니다. 용산. 여기는 금액이 전체 2,750에서 1,000을 빼니까 1,750이 되겠네요. 9월 25일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9월달로 이동하신 다음 9월 25일 50일 과세 품목은 원재료 A 수량이 1000 단가가 25,000원 공급가액이 2,500 부가세 250만원 공급 처명은 주 용산이죠. 용산 전자입력 분계 3번 혼합 대변에 받으러음 금액이 1,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거래처가 상단 공급처 코드가 반영되었지만 상단 공급처 코드와 하단 거래처가 달라요. 다를 때에는 하단 거래처를 수정하시면 돼요. 누구한테 받을 돈을 빼서 양도했다. 그렇죠? 용산이 아니고 주 개포 여기를 개포 이렇게 수정하는 게 이 문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대변에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 어음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줄 돈은 주 용산 여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두시면 돼요. 받으러음을 배에서 양도하면 대변에 받으러음 거래처 코드 주의하시고 우리 회사가 일반적 상거래에서 어음을 발행하면 대변에 지급 어음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10월달 10월 2일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A4 용지 소모품을 일반 과세자인 꽃비 문구센터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다. 지출 증빙용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관련된 비용은 소모품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고 현금 영수증 수취했으니까 매입 유형은 60일 현과 60일 현과가 되는 거죠.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는 금액이 25,000원이 되고 소모품비 이 금액은 25만원이 됩니다. 모두 현금 지급했죠. 대변에 현금 27만 5천원 분계를 1번 현금으로 입력할게요. 10월 2일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겠습니다. 60일 현과 공급 대가 27만 5천원 입력하시면 공급가액과 부가세 자동 안분 계산되어지고 공급 처명은 꽃비 문구 센터 분계는 1번 현금으로 할게요. 차변 계정 과목 원재료를 소모품비 판관비 830번으로 수정하세요. 그 다음 문제 11월 18일 무역업을 영위하는 주 K 상사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을 2,500만원에 납품하고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제품을 납품하면은 그렇죠. 매출 유형이 12영세가 됩니다. 영세율 전자세계산서 발급한 공급은 12 영세가 되어지는 거죠. 대금 중 1,000만원은 동사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를 받고 타인 발행 수표 현금이에요. 만약에 이게 당사 발행 수표를 회수했으면 차변의 당좌 예금인데 동사 발행 수표를 매입하면 통화 대용 증권이기 때문에 현금이 됩니다. 차변에 현금 1,000만원 제품을 팔아서 번 돈 제품 매출은 여기가 2,500만원이 되어지는 거죠. 2,500에서 1,000만원 뺀 나머지 1,500만원은 월 말에 받기로 했죠. 외상거래. 외상으로 팔고 받을 돈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거래처는 K상사가 됩니다. 11월 18일자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겠습니다. 매출 유형 12영세 공급 가액은 2,500만원 공급 처명 K상사 전자 발급했고 영세율 구분 키보드 F2 누르신 다음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니까 3번 선택 분계는 3번 혼합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1000만원, 차변의 외서 매출금 1500만원. 그 밑에 6번 12월 11일 영업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비품인 냉장고를 주 민국에 처분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였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어요. 비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면 매출 유형은 10일 과세가 되어지겠죠. 관련된 분계 비품 취득 원가가 320만원 자산 감소, 비품 관련된 처분 시까지 감가상각 누계 160 없애면 비품 장부 금액은 160짜리 팔고 100 받은 거니까 60만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금 받은 건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원. 이 중에 10만원은 부가세 예수금이니까 실제 받은 건 100만원. 따라서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 금액이 60만원이 됩니다. 12월 11일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달 이동하시고 11일 10일 과세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공급 처명은 주 민국 전자입력 분계 3번 혼합. 대변의 비품 212번. 취득원가 320만원. 차변의 비품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은 비품의 다음 코드번호 213번. 여기가 160만원이고 차변의 현금 받은 건 110만원. 이 중에 10만원은 부가세. 따라서 차변 부족한 게 60.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입력하시면 돼요. 60만원. 오류 수정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 17일자 제조 공장의 창문이 파손되어 대한유리에서 수선한 수익적 지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입력했는데 대금은 신한카드 결제하였고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면 일반 전표 입력된 거래 삭제하고 매입 매출 전표에 추가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카드 결제 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면 매입 유형은 57 카과가 되죠. 카과. 관련된 분계 볼게요. 매입세 공제 받는 게 얼마일까? 이 금액은 일반 전표에서 조회하시면 돼요. 이 금액이 44만원이었고 부가세는 4만원이고요. 40만원은 수익적 지출 수선비 제조 공장 관련된 수선비 500번대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44만원. 이 줄 돈은 누구한테 줄 돈? 신한 카드에게 줄 돈. 분계 유형을 4번 카드로 입력하시면 돼요. 8월 17일자 일반 전표 입력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44만원이에요. 이거 삭제하고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거래에 일반 전표 입력되어 있는 거 삭제하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추가 입력하는 거죠. 해당 일자가 8월 17일자예요. 매입 유형 57 카과 공급대가 44만원 공급처명은 대한유리 신용카드는 신한카드 세 번째 신한카드 분계 4번 카드 차변에 수선비 제조원가 500번대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오류 수정 문제 두 번째 10월 15일 둘둘 마트에서 선물 세트 100개 공급가액 5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100개를 당좌 예금으로 구입하여 영업부 직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매출거래처에 접대했대요. 접대했으면 매입세 공제 불공제 세금 계산서 수취했는데 접대했으면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거지. 따라서
50일 과세로 입력되어 있는 걸 오사불공으로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10월 15일자 바로 볼게요. 이렇게 50일 과세로 되어 있고 독립유생비 처리했는데 여기를 뭐로? 접대비로 고치면 되는 거죠. 대금은 당좌 예금에서 지급이 되었어요. 유형 50일 과세에서 오사불공으로 고치고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접대예요. 접대. 차변에 접대비. 해당 접대비는 보니까 영업부 직원인데 매출 거래처 접대한 거니까 판관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변의 당좌 이익금 550만원 엔터. 50일 과세를 오사불공으로 고치고 불공제 사유 확인 후 분기를 새롭게 접대비로 입력하시면 돼요. 문제 5번 결산 정리사항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동결산, 2번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자동결산, 3번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자동결산이 되어지네요. 1번 8월 1일 현금으로 받아 영업외 수익 임대료로 회계 처리한 180만원 중에 임대기간이 2021년 8월 1일부터 이게 좀 잘못되었네요. 우리 교재는 이게 수정이 되어서 출간이 될 겁니다.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말일까지 둘 이상의 회계 기간에 걸쳐서 발생될 수익에 대해서 돈 받은 시점의 전액 영업외 수익 잡았어요. 차기 수익, 차기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차기분은 단기 수익이 아니죠. 수익을 없애 이렇게 임대료 그리고 기말 현재 차기 발생될 수익에 대해서 먼저 받은 거니까 선수 수익이 되는 거고 문제에서 거래처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채무이지만 거래처 코드 생략하시면 돼요. 이 금액은 전체 1년치가 180만원인데 1년 중에 차기분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치 계산기 이 금액이 얼마 나온다? 105만원. 따라서 차변에 임대료 105만원, 대변에 선수수익 105만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여기에서 12월 31일자에 차변에 임대료 영업외 수익 차기분 1050000 대변에 선수 수익 1050000 2번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1%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해 볼게요. 결산 자료 입력 메뉴 클릭하시고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상단의 F8 대손상가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설정하는 거니까 단기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추가 설정액은 지우세요. 마우스 해당 칸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추가 설정액이 219만 3,220원 파드럼 추가 설정액이 35만 7천원이 되는 거죠. 여기를 결산 반영하시고 판관비 밑에 보시면 대손상가 여기 외상 매출금 파드럼 관련된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이 반영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문제 결산 현재 다음과 같이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자 한다. 제조부 기계 200, 차량 350이에요. 입력할게요.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형비 밑에 보시면 일반 감가상각비 여기에서 기기장치는 200이고요. 차량 운반구가 350이었어요. 350 다시 문제 피품 영업부 판관비 감가상각비 추가 계상액이 100만원 판관비 감가상각비
비품 여기에다가 10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상단의 전표 추가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새로 불러오면 관련된 본계 확인이 가능하죠. 그 다음 장부 조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2021년 5월 중 영업외 수익 합계 금액과 영업외 비용 합계 금액의 차이는 얼마인가? 여기는 월계표를 통해서 보시면 돼요. 5월 한 달 금액을 물어본 거니까 다시 장부관리에서 1월계표에서 월계표 탭 클릭하신 다음에 5월 한 달, 5월부터 5월까지 거래 내역에 대해서 영업의 수익이 20이고 영업의 비용이 13만 원이기 때문에 답은 차이가 얼마? 그렇죠. 7만 원이 됩니다. 1번은 어느 장부를 조회했다. 여기는 월계표를 조회했고요. 한 달간의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금액을 조회하는 거니까 답은 얼마? 영업외 수익 20만 원에서 영업외 비용 13만 원 빼면 7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2번 3월 중에 대한전자에 결제한 외상매입금은 얼마인가? 거래처가 나와 있고 계정 과목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시면 돼요. 그 내용 탭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기간은 3월. 거래처 원장 클릭하시고 내용 탭 클릭하신 다음에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키보드 F2 누르신 다음에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대한전자 F2 누르신 다음에 대한전자 불러오세요. 112번 그러면 외상매입금을 지급했으니까 외상매입금 지급한 건 차변이죠. 차변 금액이 얼마다? 1,000만 원. 3월 중에 외상매입금 지급한 금액은 1,000만 원이 됩니다. 결제하다, 지급하다 5월 중에 결제한 대한전자의 외상매입금은 답이 1,000만 원. 3번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 중 면세사업 수익 금액은 얼마인가? 아주 어려웠던 문제예요. 틀리라고 낸 문제였죠. 여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기간은 1기 예정 신고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부가가치 모듈 밑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조회 기간은 1기 예정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상단에 과표명세를 보시면 이렇게 면세 사업 수익 금액이 있어요. 얼마다? 55만 원. 이 금액이 답이 되는 겁니다. 면세 사업 수익 금액은 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상단의 F4 여기를 통해서 조회하시면 돼요. 따라서 답은 여기가 55만 원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